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영화 디바제시카입니다. 그동안 귀든영 많이 기다리셨죠? 오늘 편을 보시고 재밌다고 생각되시면 검색칸에 디바제시카 귀로 듣는 영화라고 검색하시면 또 다른 편들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화는 도어락입니다. 영화의 첫 장면은 한 20대 여성의 퇴근길로 시작합니다. 양쪽 귀에 이어폰을 꽂고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으슥한 골목을 지나고는 한참을 걸어가다 어느새 뒤에서 느껴지는 남성의 발걸음? 혹시나 하는 생각에 긴장감이 감도는데요. 이때 뒤에 있던 남성은 빠른 걸음으로 여성을 앞질러 갑니다. 휴. 드디어 여성은 혼자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 도착합니다. 작은 카드키를 대니까 삑삑 하고 문이 열립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불이 켜지지 않아요. 문을 닫고 핸드폰 불을 켜서 컴컴한 집안을 천천히 훑어보는데 이상한 건 없었지만 약간 열려있는 붙박이장이 눈에 띕니다. 내가 열어놓고 갔나? 그녀는 장에 다가가 안쪽을 천천히 들여다보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 등 뒤에서 느껴지는 누군가의 숨소리에 뒤를 돌아보는데요. 새벽의 끝자락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경미는 곤히 잠들어 있어요. 날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할 무렵 알람 소리에 잠이 깨는데 오늘따라 머리가 무겁습니다. 한참이나 목을 주무르고 나서야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었어요. 샤워를 하고 나갈 준비를 하고는 시리얼을 먹으려고 우유를 꺼내는데 어라, 사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우유가 벌써 다 떨어져 갑니다. 어쨌든 출근을 하려는데 참, 마지막 점검이 필요해요. 경미는 습관처럼 변기 뚜껑은 내려놓고 화장실 문을 굳게 닫습니다. 그리고 남성용 속옷과 티셔츠가 걸려있는 빨래 건조대를 방 한가운데다 갖다 두고는 신발장에 넣어둔 남자 신발을 꺼내둡니다. 뭘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집 밖을 나와서 문을 닫으려는 순간 도어락 덮개가 열려 있습니다. 뭐지? 그런데 자세히 살펴봤더니 각각의 번호판에는 누군가 숫자를 막 누른 듯 지문이 찍혀있네요. 꺼림직한 느낌에 일단 옷으로 지문을 닦아내고는 비밀번호를 다시 설정합니다. 그녀는 수협에서 계약직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직원으로 채용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곧 있으면 계약이 만료되거든요. 회사에서 그녀와 같은 처지인 효주, 가장 친하게 지내는 동생인데요. 그녀가 말합니다. 언니, 시키는 일만 잘한다고 문제가 아니야. 고객한테 보험을 팔아서 실적을 올려야지. 둘 다 곧 다가올 계약 만료가 그저 불안하기만 합니다. 하루를 마치고 퇴근한 경미는 곧장 오피스텔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마침 오피스텔 입구에서 젊은 관리인이 그녀를 불러요. 저기요, 601호 사시죠? 이걸 누가 맡겨놓고 갔는데? 관리인은 자기는 교대를 한 거라 전달만 받았다고 해요. 경민이 택배 박스를 받아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엄마의 쪽지가 문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어락 덮개도 열려 있어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랬더니 엄마가 다녀갔는데 비번이 바뀌어서 들어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엄마, 도어락 덮개 열고 갔어요? 아니? 그날 밤입니다. 경미는 작은 무드등을 켜놓고 음악을 들으면서 잠이 들려는 찰나였어요. 삐삐삐삐, 무슨 소리지? 급히 등을 끄고 소리에 집중하는데 한 번 더 납니다. 삐삐삐삐. 누군가 경민의 집 앞에서 도어락 비번을 누르고 있어요. 하지만 번호가 아닌 듯 569 소리만 났죠. 황급히 침대에서 일어나서 문 쪽으로 다가가는데 누군가 문고리를 잡고 열려고 합니다. 경민은 입을 틀어막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고요해졌습니다. 혹시 집을 잘못 알고 찾아왔나? 경민은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가서
구멍을 통해 밖을 봅니다. 아무도 없어요. 문을 열고 머리를 밖으로 빼꼼히 꺼내서 복도에 누가 있나 봤지만 고요했습니다. 이때 발견한 게 바닥에 떨어진 담배꽁초 하나예요. 불안한 마음에 경미는 경찰을 불렀어요. 이거 지문 검사 좀 해주세요. 하지만 경찰은 실제 집에 누가 침입을 했거나 기물 파손을 해야만 사건 접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용없는 일이었죠. 그날 밤 경미는 혹여 또 누가 문 앞에 있지는 않을까 두려움에 떨다가 겨우 잠이 듭니다. 그렇게 그녀가 곤히 잠자고 있었는데 웬 낯선 남자의 손이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다음날 아침이에요.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깼지만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몸이 막 휘청거려요. 머리가 너무 아팠고요. 오늘 왜 이러지? 오늘따라 두통이 더 심한 것 같아요. 겨우 출근 준비를 하고 오피스텔을 나가려고 하는데 젊은 관리인이 부릅니다. 그는 어제 만났던 관리인과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저기 어제 물건 받으셨어요? 오후 관리인에게 전달했는데. 경미는 이때 혹시 복도에 설치된 CCTV를 볼 수 있냐고 묻습니다. 관리인이 가능하다고 해요. 하지만 일단은 출근이 먼저였기에 퇴근하고 보기로 합니다. 자, 출근을 했는데 오늘은 경민이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보험 실적을 내야 했어요. 왜냐면 곧 계약 만료가 다가오니까요. 띵동, 119번 고객님. 이때 덥수룩한 머리를 한 30대 남성이 창고 앞자리로 다가왔습니다. 경민은 최대한 상냥하게 업무를 처리해줬는데요. 유난히 남성이 경민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네요. 이때 경민이 말을 붙입니다. 결혼하셨어요, 고객님? 직업은요? 혹시 댁은 어디세요? 남자는 실쭉 웃으면서 봉천동 사는데요. 경민이 놀랍니다. 어머, 저도 같은 동네 살아요. 이웃 주민이네요. 그녀의 관심에 남자는 멋쩍은 듯 천천히 고개를 내리면서 말해요. 저도 본 것 같기도. 경민은 조심스레 말을 이어갑니다. 고객님, 혹시 보험 있으세요? 아직 보험이 없다는 남자의 대답에 경민은 자신의 명함을 내밀면서 좋은 상품이 있다고 소개를 하는데요. 그런데 컴퓨터로 남자의 신용을 확인해봤지만 적금을 들 상황은 아니었어요. 경민은 급히 대화를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남자는 아니었습니다. 그가 커피 한잔 하자고 이야기를 하네요. 경민은 정중히 거절합니다. 하지만 남자의 표정이 변하더니 말해요. 왜요? 내 통장에 돈이 없어서요? 남자가 은행에 있는 사람 일 다 들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거 실망이네. 적금 들라고 돈 쓸 땐 언제고? 개무시하는 거야? 이때 다가온 김 과장님. 과장님은 사실 평소에도 약간 경민한테 마음이 있었는지 잘 대해주시던 분이었는데 경민을 구출하러 왔죠. 근데 이 남자가 막무가내예요. 과장님은 보안 요원을 불렀고 남자가 끌려나가면서 말합니다. 야, 네가 먼저 꼬리쳤잖아. 경민에게 오늘은 참 고된 하루였습니다. 그녀는 집에 돌아와서 샤워를 하고 일찌감치 침대에 눕습니다. 워낙 긴장감 도는 하루였기 때문에 금방 골아떨어지는데요. 캄캄한 방 안입니다. 침대에서 자고 있는 경민. 그런데 이때 스르륵 침대 밑에서 검은색 물체가 보입니다. 사람이었어요. 그는 천천히 몸을 끌어서 침대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서서 한참 동안 경민을 바라보다가 곧이어 천에 약물을 묻히고는 이내 그녀의 코와 입을 막습니다. 그리고 경민은 그대로 정신을 잃었죠. 이제 남자는 익숙한 듯 옷을 벗고 샤워를 하러 들어갑니다. 샤워 후엔 휴지로 바닥에 있는 물기를 깨끗이 닦아냈고요.
그녀의 꽂혀있는 한 개의 칫솔로 이를 닦고는 다시 같은 방향으로 꽂아둡니다. 샤워 후 알몸으로 나온 그는 천천히 침대에 이불을 걷어서 경민의 옆에 눕고는 그녀를 껴안습니다. 새벽이 됐어요. 그 남자가 차고 온 손목 시계에서 알람이 울렸고 그가 일어나서 경민의 머리를 쓰다듬고는 문을 열고 나갑니다. 방은 다시 고요해졌어요. 경민은 오늘도 아주 심한 두통 속에서 잠에서 깼습니다. 오늘도 머리가 너무 아파요. 겨우 출근을 했는데 잔업으로 인해서 야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밤늦게 걸려온 전화 한 통. 이상하게 발신자 번호가 없네요. 뭐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는 일을 마치고 혼자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이때 모자를 눌러 쓴 누군가 그녀의 뒤를 쫓습니다. 저기요! 저 기억하시죠? 그 남자였어요. 그는 다짜고짜 경민의 팔을 잡더니만 같이 택시 타고 봉천동으로 돌아가시죠? 합니다. 경민이 너무도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팔을 뿌리쳤어요. 근데 이 남자가 갑자기 막 욱하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아이씨, 족같네. 경민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그 찰나 과장님의 차가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비아냥거리면서 말하죠. 아이고, 무서운 은행분 나오셨네. 아니, 이 사람이 애인이에요? 놀라 있는 경민을 대신해서 과장님은 한 번만 더 이러시면 경찰에 신고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는 경민을 차에 태워서 집까지 데려다 줍니다. 삐삐삐삐 경민이 도어락을 열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신발을 벗고 불을 켜는데 웬일인지 불이 켜지지 않습니다. 집안은 컴컴했고 결국 핸드폰 불을 꺼내서 둘러보는데 이때 갑자기 누군가 문을 두드립니다. 구멍을 통해서 봤더니 김 과장님이에요. 그는 경민이가 차에 두고 간 지갑을 갖다 주러 왔다면서 이제 들어오셨는데 보니까 불이 안 켜져 있죠? 제가 고쳐드릴게요 하더니 집 안으로 들어왔고 전기 차단 장치를 켜주게 됩니다. 경민 또한 2번이나 신세를 진 것에 고마움이 느껴졌고 커피 한잔하고 가실래요? 하고 제안을 했어요. 과장님이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죠. 갑자기 집에 손님이 오다 보니까 좀 정리가 돼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황급히 화장실에 가서 정리를 막 하려고 하는데 이때 변기 뚜껑이 올라가 있는 걸 발견합니다. 왜 이러지? 이때 과장님이 손을 씻는다면서 화장실에 들어오는데요.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든 경민이 묻습니다. 과장님, 근데 저 몇 호에 사는지 어떻게 아셨어요? 손을 씻던 과장님이 흠칫하다가 천천히 뒤를 돌아보면서 그게요!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경민은 커피를 사온다면서 밖으로 나갔고 경찰을 부릅니다. 형사 1명과 그리고 순경이 왔어요. 그리고 함께 6층에 도착을 합니다. 경찰은요. 그러니까 요 며칠 전에 집에 들어오려고 했던 그 스토커가 지금 직장 상사라는 거죠? 이 질문에 경민도 사실 확신이 없는 듯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냥 무서웠을 뿐이거든요. 형사가 말하길 스토커 신고의 대부분이 남자친구였다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은데 어쨌든 세 사람은 601호 앞에 섭니다. 하지만 그녀는 설득 문을 열기가 두려웠어요.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형사가 묻습니다. 번호 뭐예요? 1788이요. 삐삐삐삐. 형사는 힘차게 문을 열려는데 뭔가 무겁습니다. 안쪽 문고리에 넥타이가 묶여있고 거기에 목이 졸려 사망한 과장님이 문에 끌려 나옵니다. 도대체 무슨 상황인 거죠?
일단 경미는 경찰서로 가는데요. 그녀의 집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고 경미는 마지막 목격자이자 용의자이기도 합니다. 김 과장은 알고 보니까 관리인한테 물어서 그녀의 집 호수를 알게 됐고요. 그 정황이 확인이 됐어요. 경찰의 조사 결과 집 안에서는 김 과장이 제3자와 싸운 흔적이 발견되었는데요. 경찰이 집안을 쫙 보니까 널려있는 남성 용품에 구두까지 자주 들락거리는 남자가 있었구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있던 어떤 남자와 김 과장이 싸움을 했고 살해를 했는데 경민이 밖에 미리 나와서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자신도 피해자인 척 한다고 추정하기 시작합니다. 경민은 너무 억울하고 무서웠지만 뭐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저 당황함에 눈물만 흘리게 됐는데요. 다행히 감식반 결과 사망한 김 과장 몸에서 마취제 성분이 나왔습니다. 경민이 마취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었기에 그녀는 며칠 후 풀려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에 직장을 잃게 되죠. 경민이 다시 이제 오피스텔로 들어가기 전 지난번에 만났던 관리인을 보게 됩니다. 그때 생각이 나요. CCTV. 그래서 며칠 전에 누군가 이 도어락 비번을 눌러서 들어오려고 했던 날이 있었는데 그날의 CCTV를 요청해요. 보려 했지만 엘리베이터 영상만 남아있었고 복도에 있는 CCTV는 모형품이라서 영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관리인이 근데 혹시요 그때 문 열려고 한 게 혹시 다른 층 주민은 아닐까요? 술 취해서 그런 분들이 종종 계시거든요. 경민은 낮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 안으로 들어가기가 너무도 불안했어요. 그래서 결국 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그가 집에 들어와서 화장실과 벽장 하나하나 열어서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안심이 됩니다. 다시 혼자 집에 남겨진 경민은 정신을 차리고 집 정리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러다 마침 서랍장 밑 깊숙이 무언가 있는 것을 발견해요. 그래서 손을 넣어서 꺼내봤죠. 그랬더니 그건 카드키였어요. 작은 카드키. 이게 누구 거지? 그런데 이때 관리인의 말이 떠오릅니다. 같은 건물에 다른 층 주민이 술 먹고 착각해서 들어가려 한 거 아니었냐고요. 그렇다면 이 키는 같은 건물의 다른 층 사람 거? 경민은 무작정 10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1001호 앞에 서게 되죠. 띵동. 벨을 눌렀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낮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카드키를 대봅니다. 오류 소리만 났어요. 이번에는 한층 내려와서 901호. 띵동. 아무도 없습니다. 띠딕. 오류 소리만 납니다. 801호예요.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카드키를 갖다 대죠. 띠딕.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701호로 내려왔죠. 띠딕. 딩동댕. 이건 701호의 카드키였어요. 그녀는 조심히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봅니다. 캄캄했어요. 집은 어수선했고 먼지도 상당히 쌓여 있었고요. 편지 봉투가 쌓여 있는데 마침 수협에서 온 게 있네요. 이름을 확인합니다. 강승혜. 걸려진 사진을 보니까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20대 여성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때 영화를 보던 우리는 알아챕니다. 701호 강승혜는 영화 맨 처음 집안에서 당했던 바로 그 여자였던 겁니다. 귀로 듣는 영화 2부에서 계속됩니다.